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상속세율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확정된 비용인 상속세를 피하고자 사전 증여 전략하고 다양한 증여 스킬이나 절세 스킬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요.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50%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50%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요, 가끔은 60%가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84%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엄청난 상속세율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짐작해서 한국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요, 2011년도부터 과세표준 6억엔 초과시 어떻습니까? 55%를 과세합니다. 예전에는 50%였는데 2011년도부터 5%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30억 원 초과시 50%죠. 물론 6억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따진다면 60억 원 정도가 되니까 우리보다 2배는 됩니다만 어쨌든 세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고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가 되겠고요.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는 40%가 되겠고, 그 다음에 30억 원을 초과할 때는 무려 50%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세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과표가 높을수록 단일 세율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진과세를 하지 않고 단일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과표가 높고 부자들은요 엄청난 세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과표별 누진과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부자들한테는 최악의 세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요 살아생전에 소득세 반 냈고요, 건보료 내고, 그 다음에 각종 세금들 내고, 무려 14개의 국세하고 11개의 지방세, 25개의 세금을 모조리 내고 나서도 상속증여세를 내니까 억울하기 짝이었겠죠. 왜냐하면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누진과세까지 적용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표가 10억 원이면요. 그 1억 원까지 10%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단기별 누진과세를 하는데 10억 원이라면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이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세율이 단일 세율일 때도 과표가 높으면 세금이 많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상속세율 30%라고 단일 세율이라고 했을 때요. 과표 1억 원은 상속세가 3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과표가 1천억 원이라면요. 상속세는 300억 원이 나옵니다. 무려 그 차이는 299억 7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무려 어떻습니까? 1000배나 더 많이 세금을 내니까 단일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부자는 엄청난 세금을 내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에 누진과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따따블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상속세율 누진세율 어떻습니까? 10에서 50% 적용 시에 과표 1억 원은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표 1000억 원은요, 상속세가 무려 49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차이는 495억 3천만 원 되다 보니까 1000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495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러니 어떻습니까? 가렴 주고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혹독한 세금 폭탄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렴주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우리는 일반 기업 최대 주주 주식 상속 시에는요. 할증가세가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따라서 최고세율 50% 가정 시 20%를 추가로 한다면 10%가 더 플러스 되겠죠. 50%에 20%니까요. 그렇다면 최고세율은 50%가 아니라 60%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상속세 가장 많이 낸 사람 기네스가 있습니다. 총 재산 20조 원인데요. 무려 12조 원 이상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정도 내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네스 2위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이 약 10조 원인데 6조 원 이상의 세금을 냈습니다. 2위입니다. 넥슨의 회장이죠. 김정주 회장이 되겠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태산이죠. 점입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 체계가 유산세 방식으로 누진과세를 또 적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1번 등에 비해서 상속세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과다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세 방식일 경우 과표 100억 원일 때는요, 누진과세를 하니까 45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왕창 과세하는 것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받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받는 사람별로 과표를 정해서 세금을 내니까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100억 원의 과표를 놓고서 돌아가셨다면 유산취득세 방식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10명이라면 10명이서 100억 원을 10억 원씩 나눠 가졌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10억 원의 과표라면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면 되고요. 10명이면 24억 원 내죠. 그러니까 유산취득세 방식 대비해서 유산세 방식은요, 무려 21억 4천만 원을 더 내는 것이죠. 방식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약 2배 정도의 세금을 더 내니까 어떻습니까? 점입가경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최악은요, 우리나라는 부부 경제 공동체라고 말해놓고 나서요, 실제로 그 상속이 발생되면 또 그것을 또 배제합니다. 모른 척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한테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어야 되는데, 겨우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만 해주고 상속세를 또다시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후에 혼자 된 배우자가 상속이 발생된다면 또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니까 원래 상속세가 이중과세인데 배우자한테 쓸데없이 상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상속세를 내니까 또다시 과세를 당하죠. 삼중과세, 다시 또 자기가 또 내니까 사중과세, 이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배우자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400조 원의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죽더라도 배우자한테 전액을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서구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만 어떻습니까? 30억 원. 물론 자산이 뭐 50억 원밖에 안 된다면 30억 원 공제도 많겠지만요. 보통 대기업이나 자산가라고 한다면 1000억, 1조, 10조 그 이상이 되는데 30억 원은요, 정말로 껌값도 안 되는 푼돈에 불과합니다. 가까운 우리나라 일본도요. 일본에서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를 배운 건데요. 못된 것만 배운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배우자 공제가 법정 상속 지분까지 한도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부부 경제 공동체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만약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다면요. 100조 원을 남겨놓고 배우자한테 그 상속을 했다. 그러면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100%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요, 이때는 배우자가 2분의 1의 상속 권한이 있거든요. 따라서 100조 원 중에서 50조 원은 비과세가 되는데 우리는 50조 원이 아니라 30억 원만 딸랑 어떻습니까? 그것도 20년 이상 변화가 없으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엄청난 멤버십 회원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수억,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최악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손자녀 상속 시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또 부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페널티를 더 준다는 것이죠. 30%나 추가 과세합니다. 상속세율 50% 적용 시에는 65%를 과세한다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년 손자녀 50억 5천만 원을 상속했다. 그러면요, 20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여기서 5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여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억 원을 상속한다면 20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증과세 30% 6억 1200만 원까지 합치니까 26억 5200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엄청난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더더욱 최악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어떻습니까? 미성년 손자녀이면서 20억 원 초과로 손자녀한테 상속을 했을 때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이요, 무려 40%가 붙습니다. 그러니 상속세율 50% 적용 시에는 50%가 아니라 7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년 손자녀한테 그러니까 미성년 손자녀한테 50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상속세가 20억 4천만 원인데 40% 할증과세 붙잖아요. 8억 1600입니다. 따라서 28억 56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속세 폭탄을 매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최악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 주식을 상속했을 때 미성년 손자녀 20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을 했다. 그러면 상속 시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40%가 추가되니까 상속세율 어떻습니까? 할증과세 20% 포함해서 60% 적용 시 또다시 40%니까 84%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미성년 손자녀 50억 원의 최대 주주가 50억 원의 주식을 상속했다면 상속세는 24억 4,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할증과세가 무려 10억 원 가깝습니다. 9억 7,920만 원. 따라서 50억 원 딸랑 상속하는데 34억 2,720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과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라 삼자한테 상속할 때만 80% 과세를 합니다. 프랑스도 삼자 상속 시에는 60% 과세를 하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어떻습니까? 삼자에 대해서는 약간 더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직계 전 비속인 손자녀한테 이렇게 84%까지 과세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직계비속인 손자녀한테 상속하는데도 상속세 폭탄을 내린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세금을 더 많이 두들겨 패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요, 손자녀한테 상속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한테 사전 증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노노상속을 배제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도 노인이다 보니까 노노상속에 따라서 1, 2차 상속세 부담을 피하고자 손자녀 사전 증여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속세율 어떻습니까? 50%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할증과세 30%가 붙는다 할지라도 사전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율, 증여세율 50%가 아니라 30% 정도 선에서 30%더 부과한다면 어떻습니까? 39%니까 충분히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녀한테 마지막 증여 같은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나중에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요, 투자나 절세도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세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의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이것이 바로 투자와 절세의 동시 솔루션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의 상속세, 증여세, 종소세, 건보료, 기타 모든 세금을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속세는 없고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만으로 그것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손자녀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해서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대표이사를 하면서 그 회사에 가수금을 많이 넣고 소득과 재산을 모조리 넣고서요 운영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손자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식으로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완벽하게 2대에 걸쳐서 피할 수가 있고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상속세를 피하면서 각종 세금을 피하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하면서 1세대, 2세대 동안에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한다는 어떠한 현명한 증여 및 상속세 절세 전략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 성과도 연 6%, 8%, 10% 벤치마크 수익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세금도 확실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00년 동안의 절세 전략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2024년도 갑진년이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지나기 전에 갑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12월 달, 2024년도 12월 달 한 달 동안에 무료 NGP 플랜 컨설팅 그 무료 상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회를 노려서 이 기회를 잡으셔 갖고요. 그 NGP 플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컨설팅 받고서요. 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00년 동안에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